주간시민 역사로 보면은 두 번씩이나 그 주간시민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. 그 좀 우스개 써지지만 내가 간 신문사는 다 망했어요. 동아일보도 지금 망한 거나 비슷한 것 같고, 그래 이제 제가 거기를 가게 된 경위가 뭐냐면, 제가 신문사 75년에 쫓겨나서 우선 좀 호구지책이 없으니까 그 이주원 씨 아버님이 이의직이라고도 하고 이름이 두 가지인데 그분이 이제 그 출판사하고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유명한 그 광복 20년인가 방송 드라마인데 그걸 갖다 그 방송 드라마를 책으로 이제 소설로 개편하는 그 작업에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놀고 있으니까 너 와서 좀 뭐 좀 해봐라 그래가지고 거기가 어디야 그 화신 뒤 여관방에서 그걸 작업하고 그러면 뭐 용돈 좀 다 쓰고 그것도 뭐 여의치 않다가 또 안병무 박사라고 한국신학연구소 신학자 소장하던 그 양반이 이제 우리 투이 멤버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.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 수집하고 그걸 가지고 책을 내고 이제 제가 관여했던 게 그 올람 이상재 선생 전기를 만드는데 그 기초 자료를 좀 수집을 해달라. 그래서 그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쯤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. 그게 나중에 책이 됐는데 그러니까 기여한 바는 전혀 표시가 없고 전택부 선생이 YMCA 총무였죠. 그 당시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명의로 올람 이상재라는 책을 냈고 그런 적이 있고 그런 판인데 75년 6월 달에 이 얘기는 직접 관련은 없지만은 그 이화여대 학생들이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을 돕자. 그래서 손수건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건이 일이 있었는데 사건도 아니죠. 그 학생들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서대문 경찰서에서 동아투이 유인물이 나온 거예요. 그 유인물의 출처가 어디냐.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태호 위원 둘 다 이제 그 사건 쪽을 담당하면서 서대문 경찰서, 마포 경찰서 이쪽 했는데 서대문 경찰서 그걸 이제 저걸 한 거죠. 이화여대 사건을. 그래서 그 유인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 학생들을 배후에서 선동 또 조정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그 연행을 폐간 거예요. 그날이 마침 그 AD 상이라고 미국의 그 목사 러브조이라는 러브조이 상 있죠. 그 양반이 순교를 했는데 언론 운동을 하다가 뭐냐면 노예제도 폐지를 주장하다가 아마 그 피격을 당해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걸 기려 가지고 그러니까 1973년에 처음 상을 제정을 하고 그 75년 6월 달에 우리가 받았어요. 그러니까 제도 언론도 아닌 밖에 뭐 붓도 펜도 마이크도 없는 우리들한테 그 상을 준 거예요. 그 시상식을 딱 신문회관 지금 프레스센터인데 거기서 행사를 끝나고 돌아가는 게 잡혀갔어요. 거기서 이제 뭐 영장도 없이 한 거의 2주 이상을 서대문 경찰서에 이제 묶여 있었는데 그러고 나오니까 이제 우리 처가 쪽에서는 불안한 거죠. 이 사위가 맨날 무슨 돈도 못 벌면서 불안하게 거기 좀 교도소 담장 일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처갓집에가 이제 들어가 있은 시절이고 그리고 또 이제 뭘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 이계익 선배가 거기 와서 좀 뭐 좀 해보지 않겠느냐. 그래서 거기 이제 가게 됐죠. 가서 참 내 기억으로는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생활이.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 소장 기자이기 때문에 뭐 저명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그런 분들 만나서 뭐 대담하고 뭐 사진 한 카트 찍고 시국 이야기하고 그런 거 그 사진 화보처럼 매주 한 카트씩 내보내고 또 명사 회고록인가
교육이 그걸 이제 어느 특정한 분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얘기를 듣고 그걸 이제 전면 내지 두면 이렇게 싣고 나중에 그 책자로도 나왔어요. 명사 교육이가 아마 제 집에도 있지 않나 버리지 않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아까 그 주간 시민이 어떻게 생긴지 지금 모르잖아요. 근데 제 집에 아마 이사를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철이 아마 일부 된 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. 그건 이제 나중에 찾아보면 저기 하는데 그러고 제일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제 평생 칼국수를 그렇게 먹은 기억이 없어요. 돈은 없으니까 월급 쥐꼬리만은 맨날 그 용산역 지금 용산역 길 맞은편에 주간시민 사옥이 있었어요. 그 중앙대학교 건물인데 거기 가서 그 뒷골목에서 그 점심이라는 게 칼국수에 소주 몇 잔 그렇게 보냈던 기억이 참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던 것 같고 이제 중간에 제가 거기를 떠났어요. 떠나서 한 1년 나갔다가 다시 또 돌아왔는데 떠난 이유가 이제 생활 그 최저 임금도 안 된 수준의 그 봉급도 문제지만 제 친구가 그 금전 등록기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계를 일본에서 조립해서 수입해서 파는 그래서 영수증 발급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그걸 하는데 그해 77년에 부가가치세가 도입이 됐어요. 부가가치 도입되면서 이제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니까 그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. 사람이 필요한 거 자기가 그걸 하는데 수입해서 나보고 좀 도와달라.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 1년 가서 그 회사 망해먹고 왔어요. 내가 망한 건 아니지만은 아니 그 장사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삼성, 대한, 전선, 뭐 금성사, 뭐 대기업 전자회사가 다 뛰어든 거예요. 그래서 결국은 문 닫고 말았죠. 그리고 이제 갈 데 없는데 또 여기 주간시민에서 너 갈 데 없으면 와라 그래 또 간 거예요. 가고 얼마 있다가 내가 문 닫고 나왔어요. 주간시민은. 주간시민 문 닫은 게 그 일본 아사히 신문에 보도가 됐죠. 보도가 됐는데 정식으로 문을 닫은 건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문을 닫은 거죠. 일본 그 시절에 아사히 신문 외신면 톱 기사로 났어요. 주간신문 폐간 기사가. 근데 내가 어떻게 거기만 나왔죠. 내가 어떻게 그 기사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게 일본 기사인데 우리 40년사 30년사 하면서 거기다 그 내용을 약간 번역해서 시키기도 했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그 중간 한 1년에 대한 기억은 나는 전혀 없어요. 그리고 우리 그 당시에는 대학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이제 돌아가지 못하고 또 사회에서 받아주지도 않으니까 이 주간 시민에 있던 우리 동지들이 같이 이제 일을 하면서 뭐 호구지책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들도 뭔가 보람 있는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런 일을 그 사람들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후에 사회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.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운동 하다가 잘려가지고 또 다시 사회 복원이 복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선배들이 많이 도와줬고 그게 아프기는 하지만 참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아마 시간이 아니었던가 싶어요.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오성숙 씨, 거기 이대 사회학과 출신인데 그 박근본동 교육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 바로 오성숙이니까. 그 부분이 김세균 교수, 그 부분 따라서 독일 이제 같이 가서 남편 유학 뒷바라지하고 돌아왔는데 그 오성숙 씨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강남 일대에서 식당을 했어요. 한정식, 약간 중가의 한정식, 민들레라는 한정 식당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한 1년에 한두 번꼴로 옛날에 주간시민 동료들을 불러서 한번 밤새 실컷 먹여주고 그런 재밌는 기억도 있습니다.